박용진 의원의 특종이죠. 예. 4조 5천억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명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주에 문제 제기하셨고. 네네. 지금 금융위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입장과는 좀 입장을 바꿔서. 네. 세금 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뀌었죠. 예. 아무리 급해도 인사는 하게 해주셔야죠. 아, 그러시군요. 예, 저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렇군요. 인사를 지금 했어야 돼요. 어제 16일 날 예. 첫 국감 때 금융위원회 입장은 내 돈이라도 남의 이름으로 넣어놔도 상관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명계좌도 실명 재산이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상식밖에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얘기해 드리면 네. 금융실명제 이후 93년입니다. 이후에 개설된 계좌에서 도명, 차명, 남의 이름이든 그렇죠, 다른 사람 그렇죠. 또 혹은 남이 모른 채 또 훔쳐서 거기다가 돈을 넣은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네. 김영철 변호사 같은 경우. 다 실명 계좌다. 그래서 비실명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금융위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논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갔거든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했으면 무조건 금융실명제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융위는 비실명 자산이 아니다. 주인이 있는 돈은. 그래서 금융위가 욕을 먹었던 거고요. 네. 이번에도 결국은 아마 금융위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백기투항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입장을 바꾼 거예요. 이번에는 입장을 바꿨죠. 예, 어떻게 아마 바꿨습니까? 금융위가 어저께 오전에 금융위원장이 저한테 대답을 한 것은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 결과, 네. 국세청의 조사 결과,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이 세 가지 경우에 국가기관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차명계좌임이 확인이 되면 남의 돈을 넣어놓은 게 확인이 되면 그거는 금융실명법 5조에 해당하는 비실명 재산으로 봐서 과징금 및 과세 대상입니다. 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삼성 특검에 의해서 이건희의 계좌 1199개는 모두 다 차명계좌인 게 확인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이 맞죠? 얘기를 해서 이건희 차명계좌 역시 금융실명법 5조에 해당한다라고 확인을 해준 거고 과세 대상의 길을 열어놓은 거죠. 우선 첫 번째로 해내신 일은 박용진 의원님이 해내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과징금 대상으로 만들어 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전에는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고 16일 날까지 버티고 네. 이제는 그게 무너진 거죠. 이게 말이 도명, 차명, 실명, 비실명 나와서 그런데 금융위의 주장은 금융실명제 이후에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도 네. 그게 자기 돈이기만 하면 금융실명제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계좌를 연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돈의 주인이 항상 있죠. 누군가가 자기가 그 돈의 주인이라는 걸 숨기려고 차명으로 한 거를 막겠다고 실시한 게 금융실명제인데 네. 금융실명제 근본적인 취지에 위반되는 해석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금융실명제 도입 취지에도 위반되고요. 국민적 상식에도 위반됩니다. 우리 국민들 은행 가서 계좌 하나 열려고 그러면 서류 몇 개에다가 서명을 하고 주민등록증 까야 되고 네. 자기가 누군지 다 밝혀야 되고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재벌들. 사람들은 네.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숨기고. 근데 그것도 불법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고 세금도 더 많이 안 때린다 이런 거죠. 그러면 금융실명제가 아닌 거죠. 금융실명제가 거꾸로 서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번에 근데 그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적용이 안 되고 재벌들한테 그렇게 적용이 됐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삼성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4억 5천 세금이 어떻게 됐지 찾다가 발견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예. 금융위는 그게 맞다고 주장하다가 이제 이 시대가 바뀌었구나. 네. 이게 우리 이렇게 가면 큰일 나겠다. 삼성만 봐주려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지적에 이제 손을 든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비실명 자산 맞습니다라고 이제 인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 대상의 길을 열었죠. 과세 대상.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지적도 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긴 했는데 과세만 해가지고는 뭐 1,000억대밖에 안 되지 않냐. 네. 지난 시간에는 과징금까지 합치면 뭐 조 단위가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너무 싸지 않냐. 이거 세금 조금 내는 길로 가긴 했는데 과징금으로 가는 방법
없어져서 오히려 더 뭐랄까 충분히 단죄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일단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93년도 김영삼 대통령이 저녁 8시에 느닷없이 금융실명제를 발표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엄청 박수 받았죠. 네, 그 이전에 만들어 놓은 계좌는 과징금 및 과세 대상. 그 이후에 만들어 놓은 것은 과징금 대상은 아닌 과세 대상.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전에 너무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는 바람에 오전에 드디어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길이 열렸다. 이 뉴스에 집중하는 바람에 국감에서요? 예. 어제 오후에 제가 했던 중요한 발언을 아무도 기사화를 안 했어요. 아, 그래서 알려주지 않았나?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오후 국감의 질의에서 숨겨놨던 비장의 무기. 자, 금융위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1199개 이건희 차명 계좌 중에 20개는 93년 이전에 만들었다. 잠깐만요. 이게 이제 법이 93년 이전의 것만 과징금을 내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법 자체가 그래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93년 이후에 만들어진 이런 차명은 그러니까 거기서 추가 발생한 세금만 내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세율을 높게 해가지고 90%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득이 발생하면 90%는 가져가겠다. 네. 이런 건데 지금 과징금은 50%를 가져갑니다. 원금의 50%를. 예. 네. 그러니까 과징금은 그 추가적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게 세금이라면 과징금은 그냥 원래 있던 돈 반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벌적이기 때문에 훨씬 크단 말이죠. 근데 과징금 대상이 지금 아니면 4조면 2조를 과징금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처음 여기 나왔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20개만 과징금 대상이고 93년 이전에 만들었고 지금 현재 계좌 중에는 93년 이전에 만들어진 게 20개밖에 없다. 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래서 과징금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그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막 조지다 보니 금융위가 그거 저 표준어입니다. 표준어입니다. 다소 저속한 표준어입니다. 이렇게 뒤를 캐다 보니 그 금융위원회에서 그동안 꽁꽁 숨겨놨던 자료를 막 우리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수긍하다 근데 보니까. 그 중에 우리 황당했던 게 아니 상속재산이라더니 87년에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그 93년 이후에 개설할 수 6년이나 지나서 그거를 줬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황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조사 결과 20개만 93년 이전에 했다고 그러니 그 20개만 과징금 대상인가 보다. 그러나 그 20개는 실명 전환을 했다. 이렇게 해서 과징금 대상에서 빠져나갔다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오후 질의에 우리가 뭘 물어봤느냐면 그 20개가 원래는 이건희 명의가 아니죠. 이건희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차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재산이고. 실명 전환을 할 때 이건희 명의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다른 사람 명의로 했습니다. 그럼 여전히 그러면 재산이고. 오전에 얘기했던 차명계좌가 검찰 조사에 의해서 확인된 차명계좌는 비실명 재산으로 금융실명 5조에 의해서 과징금 및 과세 대상이라고 하였으니 이건희 명의로 바꾼 게 아니라 삼성의 김 과장에서 삼성의 이 과장으로 바꿨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대상이죠. 아, 그렇네요.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과징금 대상을 20개를 찾으셨고.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1199개 중에 176개는 실명으로 본인인 것이 확인되어서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빼놓은 거예요. 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176개입니다. 근데 176개는 과징금 대상인 93년 이전 건지 이후 건지를 그것도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물었죠. 그 176개는 이건희 명의냐 아니냐. 이건희 명의가 아닙니다. 다 명의가 아니니까. 그러면 오전에 확인한 대로 이것도 차명 계좌, 이것도 비실명. 검찰 조사에 의해서 확인된 비실명 재산. 그러면 금융실명법 5조에 대해서 과징금 혹은 과세 대상. 맞죠? 이게 맞네요? 자기들도 몰랐다는 듯이 이게 맞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금감원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져오면요. 이제 시즌2, 시즌3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2명이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한 명은 김용철 변호사입니다. 제가 쭉 얘기했죠. 이분은 50억짜리. 팀장, 부사장급 정도의 팀장인데 자기 계좌에 자기도 모르게 50억이 들어가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돈 아니니까 가져가라고 그랬죠. 그때. 근데 전체 4조 5천억 원 중에 50억 세 발의 피죠. 그런데 현명관 부회장은 현명관 사장은 자기 계좌에 2천억 넘는 이건희 재산이 차명으로 들어있다. 라고 한 적이 있죠. 내 돈 아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명관은 그걸 88년도에 개설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김용철은 그 돈이 자기 계좌는 93년 이후에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93년 이후에 근무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 만일에 20개의 과징금 대상인 그 계좌에 예. 현명관 것은 하나가 있죠. 예. 나머지 한 10개 정도가 현명관하고 비슷하게 2천억씩 넣는 게 있다고 한다면 예. 과징금 대상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2천억 현명관 10개면 2조예요. 현명관 전 사장이 네. 2천억이 있었다는 기자회견을 했었으니까 네. 그것만 따져도 1,000억이 되네요. 과징금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죠. 그렇죠. 현명관 것만 따져도 1,000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1,000억대가 네, 되는 네. 것이고 지금 의심하시기로는 그렇게 사장급들의 네. 소위 93년 이전에 만들어진 20여 개의 계좌 확인된 네, 네, 일자가 네. 확인된 이 계좌에 그렇게 덩어리들이 크게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은 건데 1199개 계좌 중에 대부분은 소소하다. 네. 소소한 게 10억에서 한 5, 60억 정도. 예, 우리한테는 소소하고. 소소하지 않지만. 네. 예. 한 10개에서 15개 계좌 안에 그게 2천억 1,000억 규모의 네. 덩어리들이 들어있다라더라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금감원으로부터 그 전수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시즌2가. 그러니까 일단 93년 이전에 개설되어 있던 차명계좌의 금액을 확인하면 그 금액들은 다 절반까지 과징금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만들 수 있다. 과징금 및 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그 덩어리들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현명관 전 사장의 기자회견을 견주어 보건데 그때 사장급들에게는 그렇게 큰 돈을 넣지 않았을까. 오래 근무한.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많이 주고 못 믿을 사람은 한 10억, 50억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못 믿을 텐데 삼성이. 제 계좌도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네요. 아니, 저는 50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5천만 원 정도라도 어떻게. 저렴하게. 그런데 중요한 건 어제 오전에 금융위원회가 자기들 창립 이후에 최초로 정치인에게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손을 드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박용진 의원에게 했다는 아니, 저도 잘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이 정부가 그런 의지가 분명하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거 몰랐나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무도 문제지가 않아요. 알고도 쭉 그냥 간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공감이도 버텼겠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그 협업도 되게 잘했어요. 훌륭하게 잘해주셨고. 본인이 제일 잘했고 일단요. 그리고 이 방송의 힘도 대단했어요. 네. 어쨌든 엄청난 압박이 되는 저희도 건 잘했고 다 잘한 것으로.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어제 오전에 일단 무너뜨려 놨으니까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시즌2, 시즌3로 가기 위한 추후 작업들은 계속해서 당 전체적으로 가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입니다. 박용진 의원의 특종이죠. 예. 4조 5천억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주에 문제 제기하셨고. 네네. 지금 금융위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입장과는 좀 입장을 바꿔서 네.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뀌었죠. 예. 아무리 급해도 인사를 하게 해주셔야죠. 아, 그러시군요. 예, 저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렇군요. 인사를 지금 했어야 돼요. 어제 16일 날 예. 첫 국감 때 금융위원회 입장은 내 돈이라도 남의 이름으로 넣어놔도 상관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명계좌도 실명 재산이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금융위가 어저께 오전에 금융위원장이 저한테 대답을 한 것은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 결과, 네. 국세청의 조사 결과,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이 세 가지 경우에 국가기관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차명계좌임이 확인이 되면 남의 돈을 넣어놓은 게 확인이 되면 그거는 금융실명법 5조에 해당하는 비실명 재산으로 봐서 과징금 및 과세 대상입니다. 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삼성 특검에 의해서 이건희의 계좌 1199개는 모두 다 차명계좌인 게 확인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이 맞죠? 얘기를 해서 이건희 차명계좌 역시 금융실명법 5조에 해당한다라고 확인을 해준 거고 과세 대상의 길을 열어놓은 거죠. 우선
첫 번째로 하신 해내 주의에도 위반되고요. 국민적 상식에도 위반됩니다. 우리 국민들 은행 가서 계좌 하나 열려고 그러면 서류 몇 개에다가 서명을 하고 주민등록증 까야 되고 네. 자기가 누군지 다 밝혀야 되고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네. 돈 많은 사람, 권력 재벌들. 있는 사람들은 네.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요. 해왔다는 거예요. 자기 다른 재산 사람 숨기고. 근데 그것도 불법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고 세금도 더 많이 안 때린다 이런 거죠. 그러면 금융실명제가 아닌 거죠. 금융실명제가 거꾸로 서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번에 근데 그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적용이 안 되고 재벌들한테 그렇게 적용이 됐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삼성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4억 5천 세금이 어떻게 됐지 찾다가 발견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예. 금융위는 그게 맞다고 주장하다가 이제 이 시대가 바뀌었구나. 네. 이게 우리 이렇게 가면 큰일 나겠다. 삼성만 봐주려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지적에 이제 손을 든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해내신 일은 박영진 의원님이 해내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과징금 대상으로 만들어 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전에는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고 16일 날까지 버티고 버텼는데 네. 이제는 그게 무너진 거죠. 이게 말이 도명, 차명, 실명, 뭐 비실명 나와서 그런데 금융위의 주장은 금융실명제 이후에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도 네. 그게 자기 돈이기만 하면 금융실명제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계좌를 연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돈의 주인은 항상 있죠. 누군가가 자기가 그 돈의 주인이라는 걸 숨기려고 차명으로 한 거를 막겠다고 실시한 게 금융실명제인데 네. 금융실명제 근본적인 취지에 위반되는 해석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금융실명제 도입 그러니까 그 상식 밖에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얘기해 드리면 네. 금융실명제 이후 93년입니다. 이후에 개설된 계좌에서 도명, 차명, 남의 이름이든 다른 그렇죠, 사람 그렇죠. 또 혹은 남이 모르는 채 또 훔쳐서 거기다가 돈을 넣은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네. 김영철 변호사 같은 경우. 다 실명계좌다. 그래서 비실명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금융위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논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갔거든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했으면 무조건 금융실명제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융위는 비실명 자산이 아니다. 주인이 있는 돈은. 그래서 금융위가 욕을 먹었던 거고요. 네. 이번에도 결국은 아마 금융위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백기투항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입장을 바꾼 거예요. 이번에는 입장을 바꿨죠. 예, 어떻게 아마 바꿨습니까?